꽃이 만발할수록 꽃 속에서 결실의 기운이 성장해가는 것이나 물상적으로 실제의 불이 음식을 익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첫눈에 반하는 것은 목이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꽃피우는 것은 이러한 화에 피우고자 하는 기운과 익히고자 하는 기운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눈이 목이었었죠. 시력이 화였었고, 그래서 눈으로 일단 보면 첫눈에 반하는 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건 목이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꽃피우는 것은 화의 기운이다 그런 얘기죠. 같은 양의 기운이라 해도 화의 기운은 음기를 품고 있는 목의 기운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화는 생명력과 성장력 그리고 생동력을 상징하는 목기운의 성장을 바탕으로 무한대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하고자 한다. 그래서 봄에 나무가 자라 여름에 꽃을 피우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생동력을 바탕으로 피어나는 팽창의 기운과 확장의 기운이다. 이것이 목기운을 바탕으로 화기운이 생한다는 이른바 목생화의 이치지만 목기운에서 화기운으로 변화를 보이는 중간에는 반드시 만남의 변화라는 작용력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가면서 자세히 나오지만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뭘 거치죠? 환절기라는 걸 거칩니다. 이 환절기가 작용력입니다. 변화를 보이는 작용력. 일단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다른 요인과 마찬가지로 화 또한 나무를 태운다거나 금을 녹인다는 식의 일상적인 선입견을 세우면 화가 품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금을 녹이고 물을 말리고 나무를 태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화의 기운인 꽃이 만발하면 할수록 꽃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결실의 기운인 금기는 점점 더 영걸어가고 새는 달고 때릴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이치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양의 기운은 화 역시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다. 양화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피우고자 하므로 꽃을 피워 과육을 풍성하게 하려 하고 음화는 수렴과 숙사를 도와 결실을 이루어 씨를 견고히 하고자 한다. 그래서 개발은 양화의 기운이며 문명은 음화의 기운이다. 때문에 꽃을 피우는 이유가 꽃은 화지만 같이 그 꽃 안에서 성장하는 병금이 있습니다. 이 결실의 기운 때문에 그것도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과 음이에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양과 음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건 예를 좀 들었습니다. 숙살이란 외부로 발설하는 기운을 안으로 수렴하여 저장하는 것. 그래서 수렴이라는 단어는 밖의 기운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저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숙살은 외부로 발설하는 기운 자체를 안에서 그대로 수렴해서 저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숙살일지기. 그래서 이걸 경금의 성질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화는 정열이고 밝음이며 열기이고 젊음이다. 그래서 쟁취하려는 마음과 모든 것을 활짝 피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화의 마음은 분명 확실함으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함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화끈하게 나타나는 성격이죠. 밝음, 열기, 젊음이기 때문에 화는 밝음과 열기를 의미하므로 방향은 남, 하루 중엔 점심, 1년 중엔 여름, 인생에서는 청년기, 세계적으로는 적도 부근 홍인종이 사는 인도 등이 이에 해당이 되며 인체에서는 배의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인체에서 화를 상징하는 부분은 만사 발생의 근본인 혀, 시력, 생명력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심장, 순환계,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소장 등이 이에 속하고 맛은 쓴맛, 색은 적색, 발음은 혀소리인 니은, 디귿, 리을, 티읕이 화의 소리에 해당이 된다. 자동차는 레저나 관광 차량은 부속으로는 동력기. 여기서도 혀와 시력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심장, 순환계 이해가는데 소화하는 작용, 소화를 보통 태운다는 의미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화를 시킨다, 좀 태운다는 의미가 배어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쓴맛도 역시 아까도 신맛이 목이었었는데 이 쓴맛이 화가 된다는 것은 저도 사실 이해가 좀 덜 돼요.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사 발생의 원인이죠. 이 혀가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전부 이 혀하고 연결된 소리입니다. 화의 마음은 청년기의 마음이다. 그래서 화끈하기는 하지만 성급한 면이 있어 저질러 놓기를 잘하고 심하면 과격한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매사에 선악을 구별하라고 시비를 가리려 하므로 예의를 중시하면서 분명한 것은 좋으나 남의 곱지 않은 이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화는 모습 그대로 방사형 직선이므로 염상, 타오르는 모습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추진력으로 표현되게 된다. 아까 목에서는 집중력을 얘기 많이 했죠. 여기 추진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4줄부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자가 병화, 즉 양화로 태어난 경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지만 화끈한 여성이겠죠. 물론 남자인 경우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남자가 화와 반대인 수, 그것도 음수로 태어났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둬야 나중에 사주를 볼 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정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산불은 병화다. 그러나 모닥불과 촛불은 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미와 열기 그리고 밝기를 목적으로 함으로 정화로 본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모닥불과 촛불은 작다 그래가지고 정화로 보는 사람들 많아요. 산불하고 태양은 병화다. 그러나 모닥불과 촛불은 정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까 이 촛불을 얘기했듯이 그 모닥불은 뭐죠? 모닥불 자체는 역시 병화입니다. 그 모닥불이 의미하는 열기, 기타를 치면서 밤에 놀고 수건 돌리게 하고 하는 것들, 그런 열기가 정화죠. 모닥불만큼 열기가 있고 열기만큼 모닥불이 있는 거죠. 둘은 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오행이 성립이라는 것이죠. 용광로를 지피고 있는 불은 적극적인 기운이므로 병화로 보지만 용광로 안에서 끓고 있는 샘물은 수동적이므로 정화다. 그러나 이 샘물이 식으면 병금이 된다. 샘물이 식어 병금이 된다는 말은 양토, 음토의 작용력에 의해 뜨거운 여름에서 시원한 가을로 넘어가는 이치와 같다. 작용력을 살짝 여기 넣었어요. 불타고 있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불이 병화지만 즐기고 있는 황제에게는 정화가 된다 했습니다. 이 병화와 정화의 구별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타고 있는 로마 그러면 저도 역사에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 네로 황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불타고 있는 로마는 바라보는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불이 타고 있는 모습 병화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즐기고 있는 황제한테는 정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밝음의 기운. 태양과 큰 불은 병화고 촛불이나 모닥불 같은 작은 불은 정화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화의 기운 역시 역할이 중요하다. 봄에서 여름 하지까지는 적극적으로 꽃을 피워 결실의 기운을 품게 해야 하므로 이때의 태양빛은 병화지만 하지 이후 가을을 향해서는 다 자란 열매와 씨를 소극적으로 익어가게 해야 하므로 이때의 태양빛은 정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뭘 얘기합니까? 여름까지의 병화만큼만 가을까지의 정화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가을의 그 정화만큼만 병화도 존재하는 거죠. 여름에. 이 크기가 다를 수가 없어요. 역할, 성질이 좀 다를 뿐이죠. 이걸 구별하는 거죠. 요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명리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같은 이치로 촛불과 모닥불 자체는 병화고 촛불과 모닥불이 의미하는 밝음과 열기는 정화다. 크고 작은 것 등 눈에 보이는 것은 선입견이 될 수 있다. 이는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존재한다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병화의 범위만큼 정화가 존재하고 정화의 범위만큼만 병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병화로서의 건설은 정화로서의 문명을 존재하므로 추진될 수 있고 문명은 건설의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는 이치다. 그렇죠. 병화는 말 그대로 불같은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없어 맹렬하며 저돌적이고 양보도 없을 뿐 아니라 생각 없이 화부터nem으로 실수로 연결되어 후회를 잘하게 되고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 비밀 또한 지키기 어렵다. 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화끈하고 그런 건 좋지만 오히려 그게 성급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단순 명확 화끈한 것과 시원시원한 것은 따를 자가 없다. 따라서 사업으로도 규모가 큰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고 대인관계가 분명하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장점으로 나타날 때는 크게 돋보일 수 있지만 단점으로 나타날 때는 팽창하려는 본능과 보이는 것만 보려는 단순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병화의 장단점이에요. 양화. 우리가 남자가 이 성격을 가졌을 때와 여자가 이 성격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자는 음이잖아요. 남자는 양이고 음이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양이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런 의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정화죠. 따뜻하면서 스스로 헤아려 배려하는 마음이다. 헌신적이면서 봉사를 잘하고 남을 잘 이해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기도 한다. 지원자의 끓는 물은 수지만 끓고 있는 열기는 정화다.
밝음의 기운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화는 탱고를 추고 있는 정열적인 여인이다. 마치 붉은 장미꽃 한 송에서 풍기는 도발적인 매력과 같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한 잔의 커피에서 풍기는 진한 향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모닥불을 얘기했죠. 모닥불을 핀 이유가 바로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르고 정열적으로, 그리고 수건 돌리기와 같은 게임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살짝 비교해보면 요 예를 든 것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이 병화와 정화의 그 개념 차이를 좀 잘 이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화는 그 따뜻한 마음과 정열적인 성향, 그리고 봉사와 같은 비추려는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 감수하고 인내하려 함으로 남들보다 극한 상황을 무겁게 체감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정화는 그래요. 따뜻한 마음, 봉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수를 하려고 그러지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러지 않는 성향이 강해요. 근데 병화는 어떨 것 같아요? 병화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청하고 내가 확실하게 그 고부로 내가 너를 다시 도와줄게,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성격이 만약에 틀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나 체육관, 복지단체 등을 짓는 모습 건설이죠. 병화, 박사모를 쓰는 모습 요건 학교,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모습 요건 체육관, 봉사하는 모습 요건 복지단체와 관련 있는 정화, 병화와 정화를 짝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진지하게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은 병화, 미소와 함께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얻으려는 모습은 정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병화와 정화의 개념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면 개념 정도는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다음은 토를 들어가겠습니다.